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 갭을 주말 동안에 대내외적으로 조금 증시에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갭을 좀 많이 띄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도 뭔가 좀 긍정적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고, 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뭐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뭐 트럼프와 김정은의 다시 한번의 어떤 뭐 재회, 그러면서 남북미 관계에 뭐 다시 한번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갭을 좀 많이 띄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음봉으로 쭉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점은 보통 이런 형태의 캔들이 형성이 되면 메이저 수급이 매도를 보이고 개인이 매수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참 특이하게도 개인이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를 했고 어떤 학습 효과에 대한 매도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시장이 갭 띄우면은 밀리고 갭 띄우고 밀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학습 효과 좀 시장이 또 안 좋다라 그러니까 돌파로 보지 않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돌파 쪽으로 시나리오를 보지 않고 맞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거기에는 또 코스닥도 시장이 원체 좀 불안한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심리가 좀 발현이 된 것 같고 장중에 외국인 기관은 양매수로 잡혀서 오다가 장 후반 들어오면서 기관이 좀 순매수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일관되게 오늘 좀 매수를 보였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은 오늘 하루 종일 좀 팔았는데 외국인이 좀 일단은 받쳤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의 이 도지가 뭐 양봉 독지로 이렇게 끝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이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이 저점 라인을 만약에 깨면 뭐 패닉셀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로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은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뭐 0.79%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했던 뭐 주체는 최근 이제 HLB의 임상 3상 이제 실패에 대한 어떤 시장 이제 투심이 아카데미에 따라서 급락이 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여타 바이오주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특히 뭐 신라젠이나 뭐 헬릭스미스나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메지온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셀트리온 형제들은 뭐 바이오시밀러 쪽이기 때문에 영향을 뭐 생각보다 아주 덜 받고 오늘은 또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뭐 수목금 이렇게 해서 낙폭이 컸던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의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견인을 했고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니까 당연히 또 반대 급부에 있는 뭐 IT 제조, 뭐 부품, 이쪽 반도체, 뭐 이쪽에 매물 출회가 오늘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특히나 5G 관련주들은 매물이 좀 많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 특히 뭐 오이솔루션도 일단은 뭐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지진해 놨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비쿼스 홀딩스도 오늘 장중에 거의 뭐 한가 근처까지 가는 오늘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IT 제조 뭐 이쪽에 매물을 상당히 많이 좀 던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조금 뭐 많이 받아낸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그 한번 차익 실현이 되고 다시 한번 더 뭐 이렇게 흐름을 이어갈지 뭐 그러지 못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주 섣부르게 지금 그러니까 장중 단타로
뭐 낙주 뭐 투매 매매로 장중 단타로 들어가서 뭐 몇 프로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 매매는 맞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뭐 조정이라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코스닥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누군가가 볼 때는 너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보면은 시세에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어, 이 조정이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주가가 좀 안정을 찾으면 그때 가서 다시 이쪽 섹터는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오늘 정말 관심 종목을 하루 종일 그렇게 돌려보는데 매매할 종목이 정말 오늘 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요일장 마무리하고 탑픽 종목으로 로보로보랑 삼육물산 두 종목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삼육물산은 주말 동안에 뭐 어찌됐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갭을 좀 많이 띄어서 시작을 했고, 고가 치고 일단은 시세를 단기 고점 만들어서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보시면 대북주들도, 요거는 제가 저희 리딩반도 저번 주 수목금 이렇게 쉬면서 저도 방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거에 관해서는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제가 뭐 다른 곳에서는 언급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주말에 트럼프와 뭐 김정은과의 만남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성사되고 분위기는 물론 좋아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대북주들이 옛날처럼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의 장대 양봉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갭 띄우고 또 밀리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북주들이 갭 띄우고 밀리는 음봉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예전처럼 대북주가 뭐 이제 시세를 못 내는 것이냐, 이제는 어떤 그 대북 관련된 호재가 먹히지 않는 게 된 것이냐라고 이제 뭐 여쭤보신다면, 그건 일단 아직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놓고 또 다져놓고 뭐 앞으로 또 이제 북미 관계의 개선되는 뭔가 또 다른 이슈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또 흐름을 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은 갭 띄우고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럴 때 이제 특징적으로 좀 대북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좀 종목들을 봐줘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부분의 대북주들이 갭 띄우고 음봉으로 밀렸는데 장 후반에 회복하면서 전고점을 매물대를 시원하게 뚫어준 현대 엘리베이터랑 좋은 사람들, 이 두 종목, 그 다음에 아까 서전기전도 일단 양봉은 만들어 놨는데 이 종목은 너무 거래 대금이 적고요. 일단 좋은 사람들이랑 현대 엘리베이터 이 두 종목을 대북주 중에 탑픽으로 좀 뽑아 놓고 매매를 앞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렇게 두 종목. 아난티는 뭔가 좀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아난티는 양봉 하나 뽑아주면서 여기 이 전고점 확실히 좀 넘어주는, 다시 예전에 어떤 아난티 같은 힘있는 모습이 보여주면 그때부터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좋은 사람들이랑 현대 엘리베이터 이 두 종목을 대북주 중에서도 가장 좀 괜찮게 저는 보고 앞으로 좀 관심 종목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근데 오늘 이렇게 양봉 만들기 전부터 대북주 중에 가장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서 관종에도 넣어 놓았던 상황이었고요. 대북주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뭐 이렇게 뭐 시세가 다 죽었고 예전만한 그런 뭐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끊겼던 로보로보가
제조 르네상스 관련 주고 대장으로 보고 있고 종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략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먹을 구간을 줬죠. 5일선에서 일단 먹을 구간을 줬기 때문에 일단 이음봉으로 눌림 자리 좀 보고 있었고요. 하루 이틀 이음봉으로 눌리는데 거래는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 나쁘지 않다라고 봤고, 여기서 이제 내가 7.51선부터 잡아서 공략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 정도 더 눌리면 11선에서 공략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시장이 그렇게 지금 뭐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한 템포 정도 더 낮춰서 조금만 더 눌리면, 오늘 금요일날 종가가 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살짝 더 눌리면서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좀 꼬리를 타는 뭐 이런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하면서 이 타점을 기다렸거든요. 5,750원 타점을 기다렸는데 오늘 시가 갭 뜨더니 좀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가 다시 3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길이를 뽑아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만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음봉이 떨어지느냐 의 이제 모습인데, 저는 뭐 이 윗구간에서 매매하기는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얘가 만약에 거래량 또 이렇게 줄면서 거래량 잘 감소하면서 좋은 눌림, 뭐 1음봉이 됐건 2음봉이 됐건 요 정도 라인까지 한번 눌리면 여기가 이제 여기 전고점 라인이자 기준봉 출현하고 1일차, 2일차에 어떤 지지가 있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눌리면 11선 깨고 깨는 흐름에서 이런 지지 라인에 한번 타점을 주면, 로보로보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심 종목 중에서는 A급 정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한 템포 더 낮춰서 여기 기준선을 매수 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없이 좋은 눌림, 의미 있는 눌림 자리를 주면 이 정도 타점 요렇게 한번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내가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이렇게 할 것인지, 기준선에서 2차 할 것인지,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21선 부근에서 내가 크게 2차 매수 들어갈 것인지, 요런 시나리오는 각자 좀 본인이 알아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로보 좋게 보고 있었고요. 삼육물산도 금요일날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어찌됐고 오늘 갭 띄우고 윗골이 많이 좀 달렸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음봉 하나가 더 떨어지면 이렇게 11선 올라오면 11선 부근에서의 공략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량 정리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삼육물산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힘이 상당히 좋고 괜찮다고 봤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상당히 힘이 없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기술 투자도 그렇고 뭐 기준봉 뽑아놓고 이런 구간에서 뭐 이러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급락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서 얘네들도 일단은 좀 더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러다가 혹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날 또 뭐 또다시 뭐 급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종목 자체에 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링크 제니시스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는 로보로보, 그 다음에 뭐 링크 제네시스, 풍국주 정도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이 여기서 정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얘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 이렇게 좀 올려놓을게요. 제가 지금 아주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들 로보로보, 링크제니시스, 한국주철관. 한국주철관도 오늘 장중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한 요 정도 하나 정도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7.52선에서 또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상당히 종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끼도 좋고. 그런 다음에 일신석재도 일단 오늘은 갭 띄워놓고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터졌고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잘 눌려서 어느 특정 구간을 지지를 하면 얘도 접근은 한번 가능은 하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파세코는 일단은 이 상한가가 나온 자리 자체가 그렇게 사실 아주 좋은 자리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구간에서의 나오는 이런 기준봉들,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기준봉들이 차트의 위치상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리이지, 사실 이런 하락 구간의 어떤 그 설거지 파동 느낌으로 나오는 이런 상한가들은 공략을 하기가 조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상한가 말아놓고는 시가 개파락하고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띄어서, 만약에 음봉 하나 더 좀 떨어지면서 한 9,000원 라인까지 시원하게 좀 조정을 주면 아마 이 정도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세코의 이런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랑 현대바이오가 이런 자리에서 가는 상한가, 파동의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끝부분 어떤 마무리 파동 구간에서의 상한가가 나오면 좀 이렇게 힘이 없이 이런 식으로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렇게 되고 요런 자리들이거든요. 로보로보가 시세를 한번 내고, 이렇게 시세를 내고 죽어가는 파동에서의 어떻게 보면 또 설거지 파동의 느낌, 이런 자리에서의 기준봉들은 이런 식으로 고가놀이 형태로 가기보다는 쭉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은 하락 압력이 일단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다시 이렇게 크게 죽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하락 압력이 없이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기준봉이 출현을 하면 상승 압력이 관성이 위로 작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눌렸다가 다시 가는 확률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하락 압력이 큰 자리에서의 급등은 다시 한번 죽으면서 돌려놓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보로보처럼 이런 식으로 로보로보도 여기까지 죽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잖아요. 그래서 파세코도 얘가 만약에 다시 한번 갈 애라고 하면 한 이 정도 라인까지 눌려서 한 9,000원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회복해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일단 파세코는 요 라인, 돈 들어온 이 라인, 요 정도 라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동아화성도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일단 이날 기준봉을 좀 뽑아주긴 해서 관심 종목으로 일단 옮겨는 놨는데, 이날 윗꼬리가 좀 길었었고 요날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거래량도 좀 많이 감소하고.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이 거의 기준봉의 시가 부근 라인 거의 그 부근까지 음봉이 떨어져서 얘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정도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흐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그래도 많이 좀 급감하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을 구간을 줄 수도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오늘 좀 특징 고려산업이 또 되게 좀 기준봉 뽑고 좀 한 11선까지 눌림, 거래량 급감하면서 줬다가 다시 한번 거래 터지면서 기준봉 뽑아놨는데, 이때가 이제 단일가였을 거예요. 단일가 3일 고가놀이 형태로 놀다가 지금 쭉 처참하게 그냥 밀려버린 형태인데, 이날
상한가 말아진 날 돈이 들어온 거에 비해 1600억 가까이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일단 말아는 놨잖아요. 상한가 말았을 때 이제 이게 종가 부근에 말아지면서 사실 좀 힘이 음, 이런 식으로 좀 최소한 한 3시 전에는 상한가를 좀 마감을 시켜놓고 마감이 되는 상한가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데 힘겹게 막 종가 부근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갭이 많이 안 뜨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바이오도 그랬거든요. 현대바이오도 거의 종가 부근에 아주 힘겹게 상한가가 좀 말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갭도 좀 많이 안 뜨고 쭉 밀렸던 것처럼 고려산업도 이날 상한가가 조금 힘이 없이 좀 말아진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날 16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의 거래가 거의 터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날 들어온 어떤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정리되기에는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또 너무 반등 없이 잡주처럼 떨어져서 일단 또 지켜는 보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21선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좀 양봉 도지 하나 정도 만들어주면 급등도 또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고 있다. 뭐 정치 테마주들이 뽑아놓고 반등 없이 쭉쭉 밀리는 형태가 지금 좀 많았어요. 남성도 그렇고 남성도 이날 기준봉 많아줄 때는 거래도 뭐 1000억 가까이 터졌고 전고점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봤는데 거래 터지면서 음봉에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많이 접근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음봉으로 떨어지는 구간 근데 이런 식으로 반등 없이 쭉쭉 밀려버리는 상황 그래서 고려산업도 세력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고는 판단은 되지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섣불리 접근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재료 자체가. 우리 기술투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부방도 얘가 21선까지 한번 눌림 주면 타점 한번 잡아볼 만하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쭉 이렇게 감소하는 느낌이고요.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막 이렇게 급 나가는 느낌보다는 슈팅 뽑아줄 때 뽑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21선이랑 이 기준선 라인 눌림에서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요것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9일 재지는 아무튼 이 라인을 절대 깨지 않고 일단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 이러다가 또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좀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B세미콘도 여기 이 매물대를 결국에는 뚫어준 다음에 일단은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지지는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날 기준봉 뽑아준 날 이날 기준봉 뽑아준 날 요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외국인이 114만 주 들어왔다가 지금 이 조정구간에서 좀 많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물량이 좀 많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구간 거치고 있으면 한번 베팅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서 약간 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LB세미콘은 저희가 뭐 제가 연습 매매로 해가지고 11,400원에서 11,600원 라인 공략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그래서 만약 공략하셨으면은 요렇게 충분히 먹을 구간은 줬던 것 같네요. 10% 반등 정도 줬었네요. 이렇게 되고 얘는 외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여기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먹을 구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닉스도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름 관련주로 해서 일단 파세코가 좀 움직였었는데 파세코가 일단은 흐름이
뭐 그렇게 예쁜 흐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폭염 관련주로 뭐 제습기도 많이 팔고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충분히 또 재료는 만들어 내려고 하면 또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 라인에서 여기 저가도 깨지 않고 고가도 지금 뚫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로 일단은 횡보를 거치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뭔가 또 받쳐지면 쭉 한번 뽑아줄 수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진칼은 200일선 지지받고 일단 저점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한진칼의 공략 시점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외인 매수는 장중에 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 잠정치에서 기관도 좀 매수로 잡히는 모습, 거기다가 거래원에서 골드만삭스 매수 들어오는 거 잡히면, 요거 세 개가 좀 들어오는 날이 확인이 되면 한번 저점 구간에서의 뭐 기술적 반등 노리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주,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았던 수급주들을 이렇게 좀 뽑아놨었는데, 오늘 좀 IT 제조 관련해서 반도체 쪽 섹터에서 매물이 좀 많이 기관 쪽에서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됐건 물량을 한번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저가에 받아서 시세를 또 이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매물 다 던져버린 다음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섣불리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꼬리는 달고 끝났는데 다시 꼬리 채우러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 뭐 외인 쪽에서 뭐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꼬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좀 잘 버티면서 돌아 나가는 이런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코스 홀딩스 같이 이런 식으로 급등락 없이 추세 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이 개인이 좀 보면은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게, 저도 이제 리딩으로 이런 종목들 눌림에 들어가서 하면 참 수익 내긴 좋은데 이런 경우가 많이 출현을 해요. 급락. 그러니까 한번 계속 추세 타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다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외인이 됐던 기관이 됐건 한번 물량을 정말 대량 투하하면서 수익 실현해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관종으로 좀 올려드린 종목들, 로보로보, 링크제니시스, 한국주철관, 부반, 요 정도가 지금 급등주, 뭐 테마주, 기준봉, 눌림봉 매매로 하기에는 요 정도 종목들이 지금은 비교적 안전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HLB가 일단 오늘 한가가 풀리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보통, 뭐, 연속 한가로 이렇게 가던 종목이 한가 풀리면, 대부분 사실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요. 그게 반등 나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반등이 어느 정도 또 이어질 수도 있는데, 요런 거는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두렵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장중에 단타로 뭐 2, 3%, 3%, 5%뭐 그 정도는 충분히 아주 편안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매매거든요. 하한가가 풀리고 뭐 한 1% 정도 그러니까 하한가가 풀려서 잠깐 반등 나왔다가 혹시 또 모르잖아요. 다시 한가가 잠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가가 풀리자마자 시가부터 막 진입을 하기보다는 한가 풀리고 어느 정도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서 다시 한가 잠기로 들어가면 이제 손절 정리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요런 구간에서 시가부터 잡기에는 리스크가 좀 너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한 요 정도 구간에 들어가서 한 요 정도 마디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장중에 단타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이런 것을 리딩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매매는 개인 매매로 그냥 장중에 단타로만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어, 주말에 제가 뭐 올려드렸던 HLB랑 뭐 신라젠 관련해서 영상에서도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줍니다.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내가 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전량 정리를 그냥 하고 내가 이 종목이랑은 좀 빠빠이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해당 사항입니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 놓고 좀 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냥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다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오늘은 어느 정도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대응이 됐어야 하는 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보면은 얘가 지금 하한가 직행한 이날도 그렇고 뭐 점화간 날은 당연히 거래가 없었을 거고, 근데 생각보다 뭐 외인이나 뭐 기관 쪽에서 아주 뭐 대량의 매도가 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냥 이 부분을 보면서 어 하한가 풀리면 보통의 다른 종목들보다 반등력이 좀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장중에 거의 뭐 20% 가까이 좀 반등이 나왔다가 일단 좀 눌렸는데, 어, 얘가 만약에 죽으려면 이런 식으로 진짜 급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윗골이 쭉 달면서 급하게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끝나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좀 흐름을 보니까 막 이렇게 급하게 죽는 흐름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의 이 매수가 뭐 저가에서 뭐 공매도 환매수한 물량인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뭐 외인들이 저가에 좀 더 이렇게 매입을 한 것인지, 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내일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요 정도 라인 35,000원 라인, 35,000원 라인을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세를 회복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35,000원 라인을 좀 못 지켜주면 한 3만원까지 다시 한번 좀 저가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여기는 깨지 않고 지지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돌리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여기를 깨버린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더한 투매나 추가 하락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혹시 저가를 깬다고 해도 약간 뭐 졸저리 형태로 떨어져 봐야 여기서 크게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면 일단은 기간은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완전히 임상이 뭐 실패했다라고 선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를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신라젠도 일단 오늘은 뭐 단기 바닥을 일단은 뭐 잡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HLB가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오늘도 일단 뭐 양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하락할 때 뭐 던진 물량에 비하면 조금 적게 일단은 들어왔네요. 신라젠도 뭐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공매도도 금지여서 공매도도 못 쳤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3%면 장중에 뭐 고가로는 한 5%까지 갔는데, 오늘 공매도도 없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얘가 진짜 힘이 있으면 요 정도 슈팅은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얘도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라인 잘 지켜주기를 좀 바라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안심하고 볼 상황은 아니어서 여기를 확실히 690포인트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 깨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닉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신용 비율이 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증시도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신용 비율을 떨구려면 여기까지 또 한번 작업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계속해서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